안녕하세요. 앞선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민주당 쪽, 정의당 쪽 이런 소위 좌파라고 말하는 그런 세력의 어떤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는 제가 야권에서 그 말해지는 사람들의 그 정책이나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분석 이런 것들을 가끔 보고 있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근데 이제 총괄적으로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인 쪽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인 김종인 씨가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그 정책이나 전략 이런 쪽에 관여를 했던 분인데 지금에는 또 그 야당 쪽에 그 뭐라 그러나요? 기대를 들고 있게 되더라. 기대를 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뭐 공병호 라는 분은 가장 이념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정책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념적인 겁니다.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을 무조건 뭐 지지한다든지 뭐 기독교 신자니까 뭐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지독히 이념적인 사람들이 거기 껴있는 겁니다.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마치 그 좌파는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좌파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마디를 소위 그 한국의 보수 세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그런 쪽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좌파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장 큰 게 공공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샌더스 쪽이 더 좌파적이다. 볼 때는 공공복지, 의료랑 교육 문제에 있어서 평등적으로 가자라는 정책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정책들이 그동안 굉장히 그 우파적인 쪽을 갔기 때문에 이 민주당 정책이 많이 먹혀 들어갔죠. 근데 사실은 트럼프 이전에는 다 민주당계의 그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미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좌우를 넘나드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본주의의 그런 총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 자체가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공공복지를 멀리한 편이죠. 그래서 지금도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를 그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미국은 엄청나게 높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쪽 지지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다시 돌아가서 공공복지라고 그러면 의료와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의 이분이 18세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연도수는 잘 모르겠고요. 그 비스마르크 제상이 그 공공복지를 실현화시킨 게 그때가 이제 그 보수세란 말이에요. 비스마르크 제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수세가 생각해 볼 때 국가를 위해서는 의료랑 교육이 공공 쪽을 더 강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장기 집권을 하느라고 그 민주적이 아니다.
라는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곤욕을 치르고 진짜 감옥에 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정책적으로 보자면 의료가 공공의료였어요. 박정희 때 세운 것이. 그리고 교육 문제도 굉장히 그 공공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자면 보수 쪽에서 오히려 공공복지를 공고히 한 시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무슨 보수의 이념적인 사고방식을 뭐 추진하자, 뭐 기독교 방식은 다 보수적인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일 때 사람들은 바보 같다, 또는 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짧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색적으로 이념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보수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김종인 씨가 그쪽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좌우를 소위 진영 논리를 넘나들면서 그 진영 논리에 굴하지 않고 그 토지 공개념을 세우려고 했던 분이 또 김종인 씨 아니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예를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전에 가령 이 소위 그 현재 보수 진영에서 정책화하려는 것이 원전을 뭐 도입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 문제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유럽 쪽을 볼 때나 북미에서도 볼 때 태양광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에 그 실행의 과정의 문제이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시 원전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웨스팅하우스에 돈을 엄청 벌어주는 거죠. 한국이 그것을 한다면.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본에서 원전 사고를 보듯이 그 민영화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일본 전기 회사 밑에 원전을 세우게 했는데, 거기에 그 뚝을, 그 바닷가의 뚝을 높게 세우지 않고 낮게 세웠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쓰나미를 막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그 원전 사고는 민영화된 전기 회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볼 때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세월호에 나타난 그 노란 그 원전 쓰레기통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이명박 때 추진하고 원전이 해외에서 박근혜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 그 정부에서 해놓은 것을, 그게 뭐 똥이든 쓰레기든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세월호에 나타난 노란 원전 쓰레기통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상한 뭐 냄새도 났었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원전 쓰레기통이 왜 제주도를 향하게 됐을까?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명박은 단순하게 뭐 미국 쪽과 연관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을 지어주고 한국은 이제 건설만 한 거지, 그 실질적인 그 중요한 핵심 기술은 웨스팅하우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 노하우의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다 미국 쪽으로도 또 이익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원전을 수출할 때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원전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한국이 가져와서 청정 지역에 다 쓰레기통으로 쌓아 올릴 것인가? 지금 그게 거의 다 찼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한국의 보수세에서는 그 원전을 지어야 된다. 중국이 해안가로 짓기 때문에 한국도 지어야 된다. 중국이 해상에도 짓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중국적인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정책을 봤을 때 어떤 대비를 세우지 않고 무조건 원전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이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 얼마나 그 로비가 들어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이념적으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입으로 먹었으면 또 뒤로 나오는 그런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똥과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걸 주장하라는 거죠. 주장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한국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그거를 갖고 있지 않으려고 그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쓰레기 전쟁인데 말이죠. 그런 거 생각 없이 무조건 그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